안녕하십니까, 천하관입니다. 첨가물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보존료일 겁니다. 보존료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방부제라고 많이 쓰죠. 보존료하고 항생제하고 방부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생제는 결국 세균에 의해서 세균의 독특하면서 치명적인 부분, 세포벽은 우리 인간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차단 완전 해가지고 죽이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 보존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산미료죠. 산미료가 왜 모든 세균한테 그렇게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냐 그러면 산이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잖아요. 어떤 생명체들 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에너지. 에너지는 ATP. ATP를 만들려면 ATP 합성해서 작동해야 되고 ATP 합성해서 작동하려면 수소이온 농도 차이에서 고농도의 전행대로 들어오면서 한 바퀴가 돈다. 돌 때 세 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이건 세균이든 뭐 진핵세포든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세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영양분하고 수분, 공통의 영양분이죠. 이걸 참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pH, 그 다음에 산소는 없어도 살아가는 거 있어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이거. 그러니까 생존의 4대 요소 중에 하나가 pH. 저희가 그러니까 음료 같은 경우에 pH가 높으면요. 그러니까 산성이 높으면 살균을 약하게 해도 되고 하필링만 해도 되는데 pH가 이상이 되면 멸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 같은 제품이 가능해진 건 뭐냐 그러면 음료가 시잖아요. 그래서 pH가 대부분 4 이하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살짝 가열해서 미생물만 죽일 정도가 되면 미생물이 새로 자라지를 못하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이거 열처리도 하지 않고 살균하지 않은 게 NFC라고 해서 이제 열처리 안 하는 게 더 신선한 느낌이 나오지만 이게 아니고 과즙을 갖다 만약에 레토르트로 121도까지 가열해 버리면 삶은 과즙 음료 좀 맛이 기대가 어떠실지 짐작이 되시죠. 그처럼 pH는 모든 세균에 있어서 결정적인 살균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균 항상 식품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미생물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가 가장 힘적인 거고요. 그다음 포장이 차단해야 되고 새로운 오염을 안에 있는 걸 죽여야 되는 거죠. 미생물을 갖다가 뭐 여과를 해서 요즘은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은 살균을 하거나 보통 정균. 살균하는 것은 뭐 열을 통해서 보존료가 살균제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뭐 자외선이든 방사선 조사를 하건 이런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은 요즘은 냉장 냉동 선호하고 있죠. 저 AW 그러니까 건조하는 거죠. 건조하면은 말라서 안 좋아하고 세균이 못 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수분이 있어야 맛있다고 느끼지 수분이 없으면 건조한 식품 바로 먹기 곤란하죠. 그래서 건조 탈수보다는 또 예전에는 또 이제 건조도 요즘 나온 기술이 옛날에 쉽지 않았죠. 소금을 집어넣거나 담들임을 하거나 술에 담그거나 이렇게 해서 보관했고 또 하나 가진 방법이 젖산, 초산, 식초에 의해서 pH를 낮추는 방법. 그다음에 보존료는 뭐 현대 들어 100년밖에 안 됐죠. 보존료를 만들어 쓴 것은 탈산소 옛날에 진공 걸고 이런 거 불가능했죠. 그래서 옛날에 썼던 방법은 자연에 의한 겨울철 여름철엔 식도 많이 걸리고 겨울철은 덜 걸리고 옛날에 그나마 했던 게 좀 말리는 걸 좀 했고 그다음에 소금, 당절임, 염절임 이런 걸 했고 초산, 식초 했던 거고 실제로 보존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기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유기산 하면은 무기산 식품에 쓰고 있지는 않지만 넣으면 보존료성이 생기고요.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게 구연산이고 나머지 산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도 넣어주면 충분히 보존력이 높아지고 이 중에 젖산은 유제품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프로피온산, 솔비온산은 보존료로 지방산도 단세지방산인 경우에 굉장히 보존성이 높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조산은 보존료로 특별히 되어 있고 비타민C도 식품회사에서 품질 유지하는 보존성과 품질 유지를 위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꼭 비타민C를 갖다가 비타민으로 쓰고 있는 게 하나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모든 산은 사실은 보존성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미료라고 하는 것은 COOH 형태가 있고 COOH 형태인 경우 수소를 내놓고 수소가 있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지는 만큼
pH가 낮아지는 만큼 보존성이 증가되고, 그 중에 특별히 그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약산이 더 효과가 좋고요. 그 중에 특별히 효소하고 결합을 해서 세균한테 있는 효소를 소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을 방해를 하면 매우 작은 양으로 효과적으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 보존료로 따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 식품에서 허용되고 있는 종류는 딱 프로피온산, 소르부산, 안식향산, 계통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생명은 뭐 산에서 산성, 뭐 알칼리성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 pH 중성을 좋아합니다. 우리 몸 세포도 혈액은 pH가 7.35, 세포질 농도는 7.3, 미토콘드리아는 8, 이게 유지가 돼야 생명이 되는 거지, 이게 깨지면 죽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일반적인 건 병원성균을 포함한 모든 건 다 이쪽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낮춰놓으면, 그죠? 우리가 원하는 천천히 자라는 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발효균들이 산에 퍼뜨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pH를 낮추면 애보다는 애가 훨씬 더 많이 자라겠죠. 이 조건이 되면 애는 이만큼 자라고 애는 이만큼 자라고, 중성에 가면은 애는 미처 못 자라고 애는 잘 자라버리고, 이렇게 돼서 pH를 낮추면 보존성을 부여합니다. 특히 이제 세포막 같은 경우는 투과성이 중요한데요. 밖에 H이온이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들어오면 큰 타격을 주거든요. 약산 같은 경우는 극성이, 그러니까 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수소이온을 내놔버리니까 얘 타격이 크죠. 그래서 약산성 물질 중에서 보존성이 강하고요. 똑같은 보존성도 pH가 낮아질 때 효과가 높아지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정리해 보면 균에 따라서 대장균, 구균, 강균 종류가 있으면 수분량이 많아야 자라는 것, pH의 온도에 산소 농도, 온도에 따라 알코올, 식염, 온갖 종류의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 적용해야 되는 거지, 뭐 하나를 집어넣으면 해결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식품에 쓰고 있는 것은 허들,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완전히 차단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를 주면 오다 넘어오다 지쳐 쓰러지겠죠. 그래서 포장하고 발균하고 재균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지, 극단적으로 뭐 하나를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분이 낮으면 그러면 뭐 그게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맛이 나쁘잖아요. 뭐 하나 강하면 너무 시고, 그러니까 온갖 기술을 적당히 칵테일해서 장애를 일으켜서 못 자라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온갖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식품회사에 쓰고 있는 그 보존료를 보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소르빈산이고, 소르빈산 보존료라고 독성이라고 해서 나머지 우리가 뭐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의 독성이 특별히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용이 되고 있고, 총 사용량, 이 세 가지를 합했을 때 총 사용량이 몇 % 이하, ppm 단위겠죠. 통제돼 있고, 실제로 보존료 사용량은 우리가 스스로하고 허용된 양의 1%가 안 되는 양을 쓰고 있으니까 보존료 자체를 들먹이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존료는 자연에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있을 건데 지난 100년 사이에 발견된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그 목적으로 물질이고, 그걸 능가할 만큼 안전하고 좋은 물질은 없습니다. 그 목적에. 뭐 근데 그냥 안 쓰면 그것도 괜찮은데 무슨 특별히 천연에 좋은 보존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옛날부터 소비자가 굉장히 보존료에 민감했기 때문에 식품회사들이든 이런 쪽에 소재회사들이 천연에 지금에 있는 보존료를 능가하는 좋은 소재를 찾아서 100년간 헤맸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100년 전부터 시비를 걸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시비 걸었지만 이 물질에 대해서 독성 발견된 건 없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량의 1% 정도에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를 놓고, 이 보존료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놓고 관심을 가진 거니까, 보존료가 뭐라고 하는 사람 말하면 그냥 쟤는 별로 전문가가 아니구나 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